혼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기배부해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8만 평택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승용 의장님과 이건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이천 유원지를 예전 모습 그대로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 그에 따른 대책 수립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7분 발언에 앞서 진이천 유원지의 과거와 현재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과거 진이천 유원지에는 봄꽃밭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었고 가을에는 코스모스 길을 달릴 수 있었으며 겨울에는 썰매를 탈 수 있었고 밤에는 불빛 정원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진이천 유원지는 캠핑장만 이용 가능하지만 캠핑장마저 8월 호우로 이용할 수가 없고 물놀이장 역시 뻘로 뒤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진이천 유원지는 과거 복남포라 불리던 때부터 평택 시민의 안식처를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미역을 감는 정도였다면 진이천 유원지가 개장하고부터는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유원지로 변했습니다. 봄에는 유채꽃밭을, 여름에는 물놀이장을, 가을에는 코스모스 둘레길을, 그리고 겨울에는 눈썰매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평택, 지제, 서정, 송탄, 진이역 5개의 역사를 표현한 불빛 정원과 이를 철로에서 감상할 수 있는 레일바이크, 가족 모두 즐길 수 있는 3개의 물놀이장과 캠핑장이 있었습니다. 진이천 유원지는 2019년 기존 연간 18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들이 찾는 우리 명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계절별 테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물놀이장도 눈썰매장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과 밤에 나와 즐기던 불빛 정원은 그 불빛이 바랜 지 오래되었고 레일바이크는 움직이지 않아 녹이 슬어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유원지 기본시설 캠핑장뿐입니다. 물론 코로나 영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에 접어들었고 올 5월부터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평택도시공사는 진이천 유원지 시설들을 운영할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은 같은 기간에 각종 시설은 물론 수영장 시설도 개장하였으며 여름 2달간 약 10,000명 가까운 시민이 방문하였습니다. 유독 더웠던 올해 58만 평택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등 물놀이 시설은 진이천 유원지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집행부와 평택도시공사에게 묻겠습니다. 개장부터 지금까지 수백억 원에 투입된 진이천 유원지와 그 부대 시설인 물놀이장, 레일바이크 등의 각종 시설은 왜 운영하지 않습니까? 원평동 안성천의 새로운 시설인 노을 생태공원은 추진하면서 이미 갖추어진 진이천 유원지 시설은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1979년 진이천 유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진이면 주민들은 수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민들은 그나마 어릴 적 추억이 서린 진이천을 유원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큰 위안이라고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운영하지 않는 진이천 유원지는 단순히 과거의 상수원 보호구역이었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으니
그동안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각종 규제에 인해 피해 보상을 해달라는 주민들이 원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이천 유원지 운영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청소년 재단에서 보조금 없이 무상으로 수탁받아 자체 수입으로 운영을 잘 해왔으나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였고 인건비 등 적자 운영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문제 삼아 청소년 재단에서 능력 있는 도시공사로 수탁자를 변경하였고 2021년 7월부터 평택 도시공사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재단 당시 인원은 12명에서 평택 도시공사 수탁 이후 21명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보조금 역시 2011년도 약 11억에서 2022년 14억으로 30%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시설 관리에 투입되는 인원이 크게 늘었음에도 관련 시설을 일체 운영하지 않는 것은 대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인원이 크게 늘었음에도 사고나 재난 등 대체 능력이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8월 진이천 유원지는 침수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양의 비지만 비가 오기 전에 농어촌 공사의 이동저수지, 방류나 시설물 점검 및 조치가 사전에 이루어졌다면 침수 피해는 크게 줄었을 것입니다. 현재 침수로 그나마 운영 중이던 캠핑장마저 중단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인력과 예산이 늘어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만큼 진이천 유원지가 예전보다 더 안전해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활기찬 유원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진이천 유원지가 단순히 캠핑장으로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58만 평택 시민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천 유원지는 시민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평택도시공사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로 진이천 유원지 향후 운영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진이천 유원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8만 평택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 이관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평택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장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최선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회적 환경과 열악한 지원제도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생명과 가족을 지키고 있는 청소년 부모의 어려운 상황과 그들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가자는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태어난 지 3개월 된 딸을 둔 18세 아빠와 17세 엄마의 한 부모의 사연을 접했습니다. 두 어린 부모는 10대 부모라는 사회적 편견 가운데 시장과 생선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세 30만 원짜리 집에서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처럼 자녀를 직접 키우는 것도 상당수의 청소년 부모에게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름다운 재단과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에서 실시한 2019년 청소년 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22.9%는 낙태를, 15.2%는 입양을 권유받았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방관의 경우도 16.2%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당수의 청소년 부모들이
학업 중단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상당수의 청소년 부모들은 온 가족의 경제적 지원 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중 53%는 소득이 월 100만 원 이하의 조사로 되었습니다. 이는 주거 형태에도 영향을 미쳐 월세 거주 가정의 전체의 51.1%이며 찜질방, 모텔 등에서 거주하는 가정도 6.3%나 되는 등 생활 전반이 불안정한 상태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제도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사업 정도뿐입니다. 청소년 부모 정책 전문가들은 청소년 부모에 대한 자립 환경 조성을 위해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가 미약해 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 평택시 내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기에 본 의원은 청소년 부모를 찾아가 어떠한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지 직접 묻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장애물로 출산 과정과 사전 준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재, 학업 중단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주택 문제, 그리고 사회적 편견 등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 부모가 이러한 장애물을 힘차게 넘을 수 있도록 평택시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이들의 안전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부모들이 원활한 출산과 출산 후에도 학업이나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 방향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출산 과정에서 드는 금전적 비용과 출산 전 숙소 문제 등 해결 등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청소년 부모를 위해 대학 등록금 지원, 직업 교육비 지원,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 아이 돌보미 지원, 그리고 주택보증금 지원 등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임신 출산 과정에서 소원해질 수 있는 부부간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지원과 같은 사항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항은 바로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청소년 부모는 임신 과정에서부터 차별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병원 상담이나 진료 과정에서 그들의 잘못이라도 한 듯 무시하는 언사와 행동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에 재발되지 않도록 청소년 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시에서만큼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낙태보다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출산을 선택한 청소년 부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부모는 단지 시기가 빨랐을 뿐 책임을 가지고 자신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부모들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 자녀를 위해 책임 있는 부모가 되기로 결정한 청소년 부모에 대한 평택시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평택시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가 청소년 부모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평택시 청소년 가정 지원 조례 제정에 모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최재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재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윤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본 안건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사회적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이 관내에 35개소가 있으며 2022년 8월 현재 463명의 종사자 중 약 58%가 취약계층이나 최근 2년여의 코로나19 사태와 대여건 악화로 경영난 사회 서비스 및 생산품 등의 판로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의회 차원에서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와 그에 따른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와 경제적 자립 등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재형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산수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 유정화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 이윤아 의원님, 이종원 의원님, 최준구 의원님 총 7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까지 모두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제233회 평택시의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재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시장구역과의 직선거리 150m 이내에서 200m 이내로 완화하여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수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순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청년 창업 지원 대상자의 상한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청년 창업 지원 센터의 사업 내용을 추가하여 청년 창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중복된 수수료 징수 기준을 삭제하고 법령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조례를 간소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활동진흥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진흥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축산과 명칭을 축산반려동물과로 변경하고 별정직 공무원 정원 책정 비율을 6급 상당 25% 이내, 7급 상당 75% 이상에서 6급 상당 50% 이내, 7급 상당 50%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하기 위해 민간 위탁 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송복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 가칭 평택호 수상스포츠센터 건립, 가칭 평택호 어린이학습관 건립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명과 조문용어에서 외래어인 시민옴부즈만 명칭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시민옴부즈만 명칭을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 그리고 이관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차 정례에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 시에는 모니터에 찬성, 반대, 기권 3개 중 1개를 클릭하시고 하단의 투표란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시간은 20초 이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청소년 활동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모두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평택시의 제1차 정례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의회에 부의된 1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명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과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기 위한 규정 사항으로서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본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입니다. 본 안건은 평택복지재단 운영과 관련된 재단의 사업, 임원 및 직무, 이사회에 관한 사항과 사업의 이탁에 관련된 규정을 변경하고자 마련된 사항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국가부문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상향 지원하고 수당의 변경 신청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합정부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종합사회복지관 합정부락의 위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시설의 운영과 관리 등 위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본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북부 장애인복지관 횡성 서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위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시설의 운영과 관리 등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담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남부, 북부, 횡성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평택 남부, 북부, 횡성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의 운영과 관리 등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학대 피해 아동쉼터 여아 전용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학대 피해 여아 발생 시 신속한 즉각 분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진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전국 체육대회 및 각종 국제종합대회 등에서 입상한 우수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포상금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경기력 향상과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 계획의 상위법인 환경보건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용 회장님과 이관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복지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합정 불합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장애인 복지관 주간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9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택 남부 북부 팽성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9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여아 전용 민간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규제 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모두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규제 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강정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규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가수원이 단연간 폐원되어 농민의 장기적 소득 저하 현상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규제 병해충 피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체작물 식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의 조속한 피해 회복 및 안정적인 농업 소득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도시계획시설 수질 오염 방지 시설 결정 신설안 의견 청취 건으로 본 안건은 평택시 관내 축산 농가에서 발생되는 미처리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 문제 해결 및 주민 보건 위생의 향상과 평택고 인근 수계의 수질 악화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평택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악취 문제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예상되므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관계 서류 인계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의 허가와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현실과 부합하는 지원 기준, 종류 등을 정비하고 자생적 유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 지원 기준, 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의 지원 대상 선정, 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 보호 등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33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규제 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 신설안 의견 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평택시 건축물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까지 모두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숙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2021 회계연도 예비비는 일반 회계, 기타 특별회계, 최종 예산액의 0.6%에 해당하는 144억 1,400만 원이며 그중 일반 회계는 128억 500만 원, 특별 회계는 16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관련 사업, 고병원성 AI 관련 긴급 살처분 용역, 과수화상병 방제 등 재해 예방, 행정소송에 따른 배상금, 손실보상금 등의 19건 89억 5,6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취지에 부합되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예비비 지출 결정액 대비 지출 잔액이 많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 총 규모는 예산 현액이 2조 9,150억 4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조 271억 1,6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4,513억 9,4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5,757억 2,200만 원이며 세계 잉여금 중 명시 2월은 172건에 1,568억 7,900만 원, 사고 2월은 197건에 401억 300만 원, 계속비 2월은 153건에 1,552억 5,300만 원, 국도비 집행잔해금 242억 1,90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992억 6,800만 원으로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2월하였습니다. 세입 부문에서는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세 등 세수 추계와 신뢰성과 적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고 불납 결손 최소화와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합리적인 근거로 예산을 추계함으로써 예산 편성과 집행에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자료 준비와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불용액 원인에 대한 분석, 평가, 사전 준비와 계획이 되지 않은 예산, 부서 간 협업 없이 편성되는 중복 예산 등으로 인한 불용 처리로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2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정밀하게 검토하고 책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 등을 최소화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결산서 전반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 및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기를 요청하며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결산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유승영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원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택시 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 40분 안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에 대한 답변자는 진행하시는 의원님께서 호명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일문일답의 경우 다른 의원님의 보충 질문 없이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에 벗어나는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김승경 의원입니다. 먼저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승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구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이라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 정장선 시장님께 푸른하늘 맑은 평택을 위한 평택시의 쓰레기 정책과 환경 교육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도시 브랜드 5위라는 쾌거를 이루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성천 평택지구 통합 하천 사업 경기도 1위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먼저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십시오. 시장님께서는 민선 8기를 맞이하여 쓰레기 정책 등 전반적인 환경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평택시는 잘 아시다시피 그 에코센터에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 운영되는 등 평택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쓰레기량이 예상보다도 훨씬 늘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평택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쓰레기 수거 체제라든가 소각장 용량 등에 비춰봐서는 저희 전체적인 쓰레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제 시장을 다시 하면서 쓰레기 처리 방향 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점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00만 시대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으로 그 쓰레기 정책에 대한 계획과 또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좀 예산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 예산에 대한 어떤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시내 곳곳에 보면은 저희가 거점 수거 방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 수거 방식은 그 도급비가 절감되거나 수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게 제대로 요새 특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외부에서 새로운 인력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 거점 수거 방식의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활용,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배출 시간 미준수, 또 주말에 쓰레기 처리가 어려운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을 전체 늘리는 방안, 그리고 지금 거점 방식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문전 수거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지금 시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총체적인 예산 증가 부분은 이 계획이 전체적으로 나와봐야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가늠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좀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계획가 만들어지면은 그때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명료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환경 정책이 임기 내에 잘 달성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장이 벌써 고도계에 있는 쓰레기 에코센터가 이미 당초 그 계획보다도 훨씬 용량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이라든가 또 재활용이 가능한 이런 쓰레기들도 이미 목표치를 훨씬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소각장 소유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전체적인 쓰레기 수거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가 끝나면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특히 쓰레기 문제는 워낙 중요한 문제고 평택시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고 또 민원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 가지고 좀 도와주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예, 자리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환경국장님. 시장님께서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정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는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인구 증가율 전국 1위, 또 100만 특례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덕 국제 신도시, 용죽지구, 평택 브레인시티, 화양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인구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생활 폐기물 처리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평택시 생활 쓰레기 수거 체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방식에는 현재 환경부에서 이제 공용을 하는 방식에 운전 수거 방식하고 거점 수거 방식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 수거 방식은 이제 도급비 절감이라든가 저희가 수거가 용이한 거점 지역 수거 방식으로 현재 평택시는 전체적으로 거점 수거 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점 수거 방식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그 주민 반대에 따른 신규 거점 장소 확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배출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단기 거주자, 외국인에 의한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 시간 미준수 등의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커다란 문제라고 현재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 폐기물 거점 수거 방식으로 인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고 사진 영상을 띄우지 않더라도 여기에 대한 우리가 많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상상이 갑니다. 이런 어떤 거점 수거 방식의 문제점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평택시에서 검토하거나 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또한 쓰레기 배출 취약지 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 평택시 청소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시는 이제 그 거점 수거지의 문제점을 좀 개선하고자 저희가 금년 9월 1일부터 일명 소사발 카페거리에서 문전 수거 방식으로 시범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수거 방식 좀 성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소 문전 수거가 필요한 지역은 문전 수거를 좀 하겠습니다. 다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문전 수거 방식 전환은 최소한을 할 예정이지만 필요한 지역에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지금 종량제 봉투 사용 비율이 지금 에코센터에 들어오는 그 종량제 봉투 안 쓰고 들어온 비율이 대략 30%에서 40%가 무단 투기하고 들어오는 현 시점에서 저희가 상업지역, 특히 그다음에 이제 다세대 원룸 같은 데는 주말 기동반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 단속을 좀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과거에 저희가 그 쓰레기와 사랑과 전쟁 때는 파봉까지 하는 등 강력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시기에 맞물려 파봉을 그동안 단속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향후 내년에는 좀 더 단속을 좀 강화하고요. 저희가 그 CCTV, 스마트 경고판, 시설도 또 확충을 또한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나대지나 이렇게 적치되는 폐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도시 개발되면서 나대지라든가 개발이 안 된 지역에 불법 적치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의 저희가 정확히 행정 명령을 내리고 아니면 그 부분을 다른 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저희 시보다 더 선진 행정을 하고 있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가 아무튼 지금보다 나은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예.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지금 문전수거로 이제 바뀐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음에 점차 이렇게 논의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 에코센터는 지난 2019년 11월에 준공이 돼서 가동 4년 차에 접어드는 우리 시 유일한 공공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시설의
가동 시점과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의 내구 연한이 15년 이렇게 봤을 때 에코센터의 폐기물 처리 능력에 다소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제 일부 시설의 경우에 용량치 최대까지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량의 발생 추이에 따른 또 구체적인 평택 에코센터의 현재 시설 가동률은 어떠하며 향후 인구 증가에 대비한 폐기물 처리 역량이 확보되었는지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에코센터는 2019년도 준공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2030년 인구 당시에는 63만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구가 그것도 많지 않다고 환경부에서 시설에 대해 상당히 제한이 있었습니다. 현재 운영을 저희가 해본 결과 일부 시설에서는 벌써 용량을 초과했습니다. 특히 그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하고 재활용 시설에서는 현재 저희가 당초 설계한 것보다 용량을 초과한 시점이고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저희가 당초에는 폐기물을 192톤 정도 생활 폐기물 발생으로 예상을 했는데 현재 하루 한 205톤 정도 비율을 약간 초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 50톤에 약 8, 90톤인 거의 한 배 정도가 현재 나오는 시점에 있고요. 저희가 현재는 그래서 현재는 수도권 매립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는 비율하고 운영 시간 조정, 그다음에 이제 외부 민간업탁 처리 등을 통해서 현재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처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향후 수도권 매립지가 25년도에 종료되면 26년도 시점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거로 저희 생각하고 저희가 이거에 대한 대안 방안으로 공공 처리 시설 확충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대안책이 좀 늦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뛰어난 경제 성장과 능력 및 우수한 발전 가능성으로 100만 평택 특례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발전으로 인한 인구 유입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 폐기물 처리는 우리 도시 환경에 또 시민의 생활에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현재 우리 평택 에코센터 생활 폐기물 처리 용량 한계에 도달에 대한 대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평택시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실제로 21년도에 인구 증가에 따른 일부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폐기물 발생량이 늘기 때문에 저희가 이에 대해서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저희가 자체 소각이나 아니면 소각이 나온 연소제의 매립한 시설을 확보해요. 부족한 용량을 확보하는 걸 첫 번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는 수도권 매립지가 25년도까지 가능하고 26년도부터 저희가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저희가 이제 수거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수집 운반이 과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쓰레기 처리 시설이 늘어나는 부분과 현재 에코센터의 비율을 봐서 수거하는 비율, 그다음에 또 재활용 시설에 대한 확충도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수거 체계도 아까 전체적으로 거점 수거 방식에서 어느 지역이 문전 수거 방식이 필요한지도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 쓰레기 처리 시설은 현재는 남부권, 북부권은 저희 에코센터로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이 서부 지역이 이제 도시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저희가 서부 지역에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별도로 세워서 종합 대책을 세워서 의회 보고 드리고 저희가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시는 저희가 쓰레기 처리 소각 시설을 지금 검토해서 시작해도
보통 절차라든가 이런 게 따지면 5년에서 6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5년 전에 입지를 결정하고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경 교육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와 우리 환경 문제는 현재 세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실현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계획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하지만 시민의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야 하고, 또 이를 받쳐줄 교육이나 홍보 등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도 평택시 환경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교육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민들의 어떤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고자 했으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에 차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완화로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실천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에 환경교육센터가 정식으로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향후 교육센터의 운영 방향이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환경 교육은 상당히 저희 그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시민들 환경 인식 개선에 환경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노력을 했으나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시점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를 저희 에코센터에 지난 8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현재 담당자하고 기관자 2명이 현재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향후 저희가 민간 전문기관에 전문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를 경기도로부터 내년도 안에 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환경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25년도까지는 저희가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미래 세대를 위한 학생들이라든가 특히 주부들이 많은 환경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환경교육센터는 저희 에코센터에 되어 있지만, 향후 물 관련된 교육은 저희가 오송 누리광장에 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해서 물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향후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교육센터까지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한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평택시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환경교육을 통해서 환경의식 고취로 환경오염에 대해 다 함께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 의원님,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 김진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조례안과 결산 승인의 건 심사 등 주요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각종 의안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